내년에 우리나라가 25%로 EPS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개별 종목 주도주 확산되고 주도 섹터 확산되고 개별 실적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찍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6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체크하고 알고 있는 수출 위주의 종목.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도 처해봤고 정말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적도 있고 크게 너무나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크게 잘 성공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을 녹여가지고 지금 부자TV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좀 해봤을 때 사실 최근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기에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시장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박자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 건지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좀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은 엄청 수익을 잘 내고 계신데 안 되시는 분들은 꽁꽁 이제 포모를 많이 느끼면서 꽁꽁 얼어붙어 계신 상태세요. 지금 이럴 때에 지금 제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한 가지 꼭 피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그 빗대어 말하는 거는 낚싯대를 들여와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배트를 출루를 하려면 휘둘러야지 출루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지금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고 주도 섹터도 이제 넓어지고 있고 좋은 뉴스에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팡 하고 주가가 반응을 즉시 하는데 이럴 때에 지금 이거 괜히 잘못 따라잡다가 어떻게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것보다는 출루를 하셔야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큰 금액으로 나 이거 확 뜨는 거 한번 잡아가지고 인생 역전할래 라고 마음을 여기시면 안 되시고 작은 금액 아주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십니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에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제가 주식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살래 뭐 회사를 뛰쳐나가서 전업을 할래 이런 말을 할 때 대꾸 자체를 안 했었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 화장품주, 본인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화장품주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본인의 월급에서 일부씩을 투자해 보니까 그게 쏠쏠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먼저 제가 그 하루는 39.2도 열이 펄펄 끓은 적이 있었는데 장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다 전에 들은 와이프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한 말이 오늘 얼마 넘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 몇 도 끓고 몸 괜찮아를 물은 게 아니라 그 종목명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음 종목 뭐 사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그 한 가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라.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순환매가 빠르다. 그런데 주도 섹터가 뭔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주도주 하나만 잡으면 제대로 잡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너무 똑똑해 지금. 그 똑똑한 분이 분석을 엄청 해가지고 실제로 최고의 종목 하나를 남들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는 거를 골랐어요. 그 한 종목에 들어가는 룰을 범하면 안 돼요. 지금 결국은 지금의 장은 한 종목을 잘못했다가 삐끗 해버리면 이제 또다시 엇박자가 나고 뭐 매매가 꼬이기 때문에 그 한두 종목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종목이라든지 섹터 여러 개의 최선호, 최우선 그리고 완벽한 한두 종목을 세팅하기보다는 그거보다 약간은 아리까리하지만 다양한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을 10개라든지 다방면에 뿌려두는 이제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수익을 안 날 때를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투자는 장기 투자가 맞고 뭔가 시장은 대형주 올랐으니까 지수 오르는 거지 또는 왜 이렇게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폭등이 나오지라고 하면서 그런 애들은 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 성에.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탐방 갔다 오고 뭔가 조사를 딥하게 한 종목에만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상장사 대표분들이라든지 뭐 탐방 후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식사 자리가 있거나 만나고 어울리고 들을수록 더 맹신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고 만족해하고 그런데 계좌 수익은 불만족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완벽한 4번 타자 한 명보다는 뭔가 약간은 2등 2군이지만 조화가 맞는 투수, 타자, 포수가 어울려져 있는 포트의 팀을 꾸리셔야 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홈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짧은 안타를 좀 많이 하면서 출루를 좀 많이 해놓자.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네.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저도 좀 느끼고 있는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투자 전략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입 동향을 이제 매달마다 좀 챙겨보는 습관이 있는데, 최근에 느낀 바가 뭐였었냐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반도체 중심의 수출 좀 회복세가 강했었다면 요즘에는 그게 좀 확산되는, 그래서 경기도 회복에 이어서 좀 확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좀 이런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요거는 확실히 좀 매매하기 좋은 장세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여러 개 조금씩 담아놓자. 그게 좀 더 성공 확률도 높이면서 수익률도 키울 수 있을 만한 전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여러 개를 흩뿌리는데도 그냥 뉴스에서 나오니까 또는 뭔가 이게 이슈가 되니까 해가지고 단순히 들은 걸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종목에 정말 그냥 주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이 정말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도 깊게 판 종목들을 여러 개를 나누는 그런 뭐 깊이감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만한 게, 사실 상반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장세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야, 내가 종목 하나 잘 골라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게 제일 최고였다라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인지를 하신 상황에 야, 이거를 흩뿌려 놓고 짧게 거두는 게 맞는 건가? 그 흩뿌려 놓고 짧게 인 종목도 있을 거고, 그게 요즘에 빗대면 뭐 일부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뭐가 반짝 2차전지 밑에서부터 짧게 오를 때, 그럴 때에 전혀 나 2차전지 전혀 안 볼래라고 했었는데 뭔가 하나씩 변화가 생기는 거를 포착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그 중에서 탑픽들을 세팅을 했다가 그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추세 속에서도 매매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길게 보유를 하고 어떤 종목은 짧게 순환매를 타고, 그런데 그 순환매를 포인트는 주도주와 주도 섹터 내에서만 움직여라.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장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제가 하고 싶은데, 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장세가 반도체 다음 새로운 또 주도주가 강하게 나오는 장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인지, 어떤 장세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두 가지 다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주도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주도주가 왜 나올까 보면, 지금 미국 뭐 대선이 있는 해에는 서머 랠리가 있다, 이런 뻔한 얘기들 말고 미국 쪽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지금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무가 증가되고 있고, 해고도 비일시적으로 그냥 너 나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예상치 못하는 그런 뭐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라고 하면 향후에 고용 둔화가 지갑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고용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는 못 살더라도 나는 신용카드가 있어. 그 아빠가 준 신용카드가 있든 뭘 있든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가 있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신용카드, 그런 소비자 신용, 가계 대출을 제외한 그 대출 금액, 그런 부분들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신용 사이클도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 악화에 지갑도 닫고 빌려서도 돈을 안 쓰고, 그럼 나중에 기업 매출은 줄어들고 고용 축소가 또 일어나면서 소비까지 위축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탈 수가 있는데, 제가 주도주 얘기하다가 왜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뭐 돈 잘 벌고 고용 잘 되고 막 쓰고 해가지고 다 좋아져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의 멀티플 상승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느냐? 돈이 버는 쪽으로, 성장이 큰 쪽으로 그 자금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주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결국은 어려운 환경을 잘 버티는 애들이라면 돈을 잘 벌거나 또는 자금 조달에 비용이 덜 들어가거나, 요거 두 가지인데, 일부 대형 성장주들은 미국도 그렇지만 현금이 빵빵하게 깔린 상태에서 돈도 잘 벌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빵빵하게 깔린 돈 가지고 지금 이자로 먹고 사는 게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로 자금이 모이고 투자금이 몰리고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되는 거죠. 등극을 하는 거죠. 그 주도주의 멀티플 확장이 살짝 부담스럽거나 또는 그 빡 올라가다가 멈추는 구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라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증시에서 먹거리라든지 이슈거리, 모멘텀 거리들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거를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주도주만 가느냐, 순환만 짧게 가느냐가 아니라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것들이 성장주 위주로 포지션을 빵빵하게 잡아가고 있고, 그 나머지 2군, 3군들이 순환을 하지만 얘네들도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그때그때 돌아가는 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큰 이제 유동성 확장이라든지 주가 멀티플 확장, PER 확장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어떤 종목, 당연히 이익이 상향이 되고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는 쪽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전년도 동기 대비 YY 비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트레이더로 유명하죠. 마크 미네르비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의 계절성도 계절성이지만 분기별로도 성장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그쪽만 매매를 하고 신고가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그것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대신 그런 멀티플 상승 따는 어렵다. 개별 종목 찾아야 되는데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된다. YY만 볼 게 아니라 그 이제 전 분기 대비 또는 지금 부자TV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보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주도주와 순환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한국장 어쩌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한국장은 지금은 뭐 사실은 작은 박스권을 돌파는 하고 있는데 그쵸. 지수상으로는 미국처럼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러 지금 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내년도는 긍정적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겁낼 필요 없다.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6월 달부터라든지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는 쪽이 인도하고 한국입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6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3조 이상 지금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공매도가 7월 달에 재개되기로 한 게 내년 3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한국 포지션 확대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테마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 매매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개별 업종의 주가 민감도가 높아질 건데, 그럴 때에 6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면 그 반도체,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화장품, 저희가 다 체크하고 알고 있는 수출 위주의 종목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EPS 성장률을 보더라도 제가 EPS 성장률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전 세계 증시에서 EPS 상승률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라고 보통 물어보면 어디가 높을까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뭐 아니면 뭐 일본, 유럽 쪽이든 인도든 우리나라. 진짜 이거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25%로 EPS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올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다가 수익률, 이 주가 수익률이 우리나라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기저 효과 좋죠, 마이너스니까. 네. 올해 주가 수익률 달러 환산 마이너스, 내년 EPS 성장률 전 세계 최고 25% 플러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익을 어디에서 먹고 사느냐? 내수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몸에 부딪히는 내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힘드네 주식도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지수가 안 갈 거야. 인데 지수 일단 잘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 주도주 확산되고 주도 섹터 확산되고 개별 실적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찍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추세를 일부를 따라가든 또는 다행스럽게 지금은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섣불리 추천을 못 해드리지만 그 속에서 개별 이제서야 턴어라운드를 맞이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굴해가지고 뭔가 입질로라든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와 EPS 상승률, 내수가 아닌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오는데 외국인 자금도 하필 지금부터 조 단위로 쏘면서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도주, 순환매, 그게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어떤 건지 그래서 앞으로 증시 좋아지는지 다 해결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야, 결론적으로는 그 핵심 노른자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드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그 핵심 노른자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수출이 막 잘 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이제 턴어라운드 쪽을 찾아봐야 되는데 뭐 병행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턴어라운드 쪽 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눌릴 때 따라잡든 아니면은 턴어라운드 쪽을 새롭게 좀 공략을 하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하지만 주도 섹터와 주도 주에서만 놀자.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한다. 엄한 데서 제지, 뭐 철강 이런 데서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반도체인데 개별 종목단에서 HBM 갈 때 못 갔는데 자기는 딴 거를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쪽을 담당하고 있다거나 뭐 애플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뭔가 향후에는 내년부터 증가되는 폭이 나오는 종목이라거나 이런 거를 조금 스터디를 해가지고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쪽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할 만한 섹터군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그 반도체 부품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발열이라든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뭐 레거시 쪽으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전공정 쪽을 한번 다시 본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뒷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선주도 이제 악성 재고 물량 자체 악성 재고가 아니라 악성 수주가 이제 양질의 수주로 바뀌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맞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화장품에서 조금 익절이 나갈 때 갑자기 조선주 쪽으로 돈이 쏠렸거든요. 그게 뭔가라고 보면 지금 그런 조선주 하는 애들은 이제 악성 재고 물량을 계속 끼고 악성 수주를 끼고 있었었는데 이게 양질의 수주 잔고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온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주로 이제 발주를 주면 비용이 당연히 증가되고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납기도 조금 지연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3년도 작년도에 교육받은 이제 기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이제 섹터도 나오고 뭐 종목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어찌됐든 주도주 성격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도 되게 지금 경기 확장 사이클에 잘 올라탈 수 있을 만한 좀 섹터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망하겠다라고 볼 만한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제가 어떤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좋으냐 하면 마치
누런 소가 일을 잘하나요? 검은 소가 일을 잘하나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중장기뿐만이 아니라 초장기까지 제가 한번 나눠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장기로는 방산 쪽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력기기하고 반도체를 탑픽으로 두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화장품 쪽이고 뭐 자동차 쪽은 주주환원 쪽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기 쪽으로 유리하고 조금 더 중기보다는 긴 쪽은 조선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10대 이제 전 세계 이제 10대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37,000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게 냉전 이후에 최대 속도로 채용이 증가된 폭이거든요. 지금 대형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장기로 이제 방산 섹터라는 거를 보면서 일부 비중을 계속 실어 나가는 지금 차트를 보면 뭐 하나 에어로 뭐 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차트로는 높아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낮은 위치일 거예요. 그렇듯이 초장기로는 이쪽을 보셔야 되시고 전력기기하고 반도체 쪽을 탑픽으로 길게 이제 장기로 초장기가 있으면 장기 쪽도 있는데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2035년 뭐 요런 쪽으로 손전망 쪽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4배 이상 증가가 되는데 뭐 당연히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 센터 붐이라든지 AI 붐을 가지고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들 있어요.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밀히 놓고 보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지금 집중돼 가지고 개발 과정 속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이거든요. 지금이. 버블은 요 다음 단계에서 버블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전력기기 쪽을 봐야 되고 반도체 쪽은 HBM 내년, 내후년 다 좋고 이것들에서 아직 버무려야 될 게 많은데 HBM 생산량이 증가 사이클이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1, 2등 탑픽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3등 종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완전 망하게 되고 유망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들만 가지고 이제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화장품 종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난 쪽이 이제 화장품 쪽이거든요. 이쪽이 포모도 되게 많이 걸린 섹터예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수익률은 엄청나다. 그래서 오히려 못 따라잡고 이런 게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화장품은 올해 이제 개별로 조금 대응을 앞으로는 해주셔야 되는 게 올해 이익 성장의 피크를 딱 찍고 이게 꺾인다가 아니라 이익 성장률의 기울기 자체가 약간 이렇게 성장은 되는데 기울기가 약간 그 완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증시가 괜찮을 때는 이익이 지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니까 주가가 오히려 성장의 기울기는 줄어들었는데 2배 이상 더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는데 증시가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을 악재로 여기고 팍 떨어뜨립니다,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단에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저는 현대차하고 이익률 자체가 부품단에서는 잘 나오는 그 부품단에서 이익률이 잘 나오는 SL 이렇게 두 종목만 보는데 현대차는 특히나 올해 있을 그 주주 환원 규모가 중요합니다. 1조 원 이상인지 2조 원 이상인지 2조 원 이상으로 가면 뭐 지배 구조까지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